자, 여러분 이제부터 행성과 별자리의 탄생과 관련된 이제 신화를 볼 텐데요.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죠. 선생님, 이거 신화 모르면 점성술 주사에 못 쓰는 건가요? 아,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. 그냥 외우시면 되죠. 그럴 때는 금성 매력 덩어리, 금성이 왜 매력 덩어리인지도 모르면서 금성이 비너스라는 걸 알면 당연하지, 걔가 얼마나 미모가 되는 앤데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걸, 이제 신화를 그렇게 모르시면 그냥 이론으로 외우시는 겁니다. 금성, 매력 덩어리, 화성, 폭력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화성이 전쟁의 신인 걸 알면 폭력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신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듣고 나면 오히려 그때 들었더니 좀 낫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아지실 거예요. 자, 들어가겠습니다. 자, 태양의 신, 아폴론이라고도 하고요, 아폴로라고도 하고요. 왜냐하면 이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된 거, 로마어로 된 거, 영어로 된 거 막 이러다 보니까 이름이 막 제각각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한 신을 일컫는 거예요. 자, 아폴로는요, 여러분 진짜 엄친아였죠. 너무너무 잘생기고 능력도 너무너무 탁월해서 저 아폴론한테 반한 신들, 요정들 되게 많았다고 하죠. 이 아폴로는요,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는데요. 여기 보면 줄이 두 줄이죠. 아르테미스랑 아폴로는 쌍둥이 남매였었죠. 네. 자, 제가 또 캐릭터를 찾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앞에 이거보다 이게 더 느낌이 딱 오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폴로는요, 또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. 네. 활도 잘 쏘고, 예언도 잘하고, 아무튼 미모도 되고, 능력자, 완전 능력자죠. 네. 자, 이 아폴론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요정이 하나 있었으니 클리티아예요. 쟤는 물의 요정인데요.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뜨거운 태양과 물의 요정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어렵겠다 싶죠. 네, 역시나 스토리도 저 물의 요정이 아폴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는 겁니다. 신들도 급이 있어요, 여러분. 요정은 되게 저 밑에 신이고, 뭐 요정, 신이라고 할 수 있나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아폴론은 너무너무 상위급의 신이라서, 그래서 고백도 못하고, 매일 하늘에 떠서 지나간 아폴론만 쳐다보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. 그 사랑이 너무 가련해서 꽃으로 만들어줬는데 해바라기가 됐죠. 네. 자, 그리고 이 아폴론이 또 워낙에 능력도 되고 미모도 되기 때문에 아폴론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. 내 생각에 제우스만큼은 아니지만 쟤도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, 파이톤은요, 그 아폴론의 아들입니다. 그런데 씨만 뿌려놓고 돌보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엄마 혼자서 저 파이톤을 열심히 키웠다가 이 파이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친구들이 생기고 애들이 이제 놀리는 겁니다. 야, 너는 아빠도 없어? 이러고 어린 마음의 파이톤 상처를 입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. 엄마, 나는 왜 아빠가 없는 거야?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? 막 이렇게 우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주죠. 네 아빠는 태양의 신 아폴론이란다. 애가 뭘 했을까요? 거짓말! 이랬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엄마가 그래, 그러면 네가 아빠를 직접 찾아가 보렴. 애가 찾아갑니다. 그 먼 길을. 그래서 아빠를 딱 만났는데 보는 순간 아들임이 딱 보이는 거죠. 왜? 씨도둑질을 못한다고 하잖아요. 누가 봐도 아폴론의 애야. 근데 저 아폴론이 딱 보니까, 아니 돌보지 않을 때는 언제고,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. 그래서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아빠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. 뭐든지 얘기해봐.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붙이지 않아도 될 말을 붙이죠. 아빠가 스틱스 강에 맹세할게. 헐, 왜 그 말을 했을까요? 왜? 스틱스 강에 걸고 한 맹세는 신들이라고 해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 아폴론의 아들, 배포가 다릅니다. 아마 아폴론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아유, 저 조그만 애가 뭐 바래봐야 뭐 보석이나 돈이나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나 원하겠지 했겠죠. 하지만 이 배포가 다른 아들, 뭘 요구했냐면 아버지가 물는 이 황금마차를 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얘기합니다. 헐, 저 황금마차는요, 여러분, 제우스도 함부로 몰 수가 없었어요. 엄청난 노력을 들어야 되고, 그리고 저게 그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, 그래서 제우스조차도 힘들어서 몰지 못하는 저 황금마차를 조그만 어린아이 파이톤이 절대로 몰 수가 없겠죠. 하지만
이미 뱉어놓은 말이라 돌릴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 아폴론이 파이톤이 몸 몰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황금마차에 태웁니다. 애는 신났죠. 다음에 뭐 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. 걔가 어린애가 신나서 황금마차를 모는데 말할 때까진 좋았는데 막상 몰아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. 공중에 뜨는데 말들도 이상합니다. 이상하네. 오늘따라 되게 가볍네 하고 딱 봤더니 아폴로는 어디 가고 웬 꼬맹이 하나가 서 있는 거죠. 여러분 동물들도 되게 그 지능이 있어요. 무시합니다. 우리 집 개들도 제가 서열이 더 낮아갖고 저 되게 무시하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. 원래 달려야 되는 노선으로 달리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신들이 사는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.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. 신이고 인간이고 간에 지금 큰일 났어요. 그래서 제우스가 번개를 내려칩니다. 그래서 저 파이톤은 떨어져 죽게 되죠. 네, 그런 아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게 뭐죠? 큐피드 맞아요. 네,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활 쏘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너무너무 작고 귀여운 큐피드인데요. 지금 아까 제가 이 아폴로는 이 활의 신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큐피드도 왜 그 사랑의 신, 그 조그만한 애기가 이렇게 활 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아폴론이 이 큐피드가 되게 가짜는 거죠. 저것도 활이라고 이러면서. 그래서 자기 엄마 임신했을 때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이 피톤이라는 괴물을 죽이고 나서 아폴론이 큐피드한테 그럽니다. 야, 너는 그것도 활 갖고 장난하는 거냐? 활은 말이지 이런 피톤 같은 괴물 죽일 때나 쓰는 거지 장난하는 게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. 큐피드 기분 나쁘죠. 자기도 신들의 아들이고 나도 나름의 사랑의 신인데 그래서 이 복수를 하는데 아폴론한테는 황금화살촉으로 뿅 하고 쏘고 이 다프네한테는요 납화살촉으로 쏩니다.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? 황금화살촉을 맞은 아폴로는 한눈에 반하는 겁니다. 다프네한테. 사실 제가 엄친아였잖아요. 얘가 어디 가서 그렇게 퇴짜마자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다프네는 너무 또 싫은 거예요. 아폴론이 경계합니다. 그래서 다프네는 아폴론이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아폴로는 다프네를 잡으러 뛰어가고 그렇게 계속 뛰고 달리다가 다프네가 거의 잡힐 뻔했을 때 소원을 빕니다. 제가 당하는 이 수모가 나의 미모 때문이라면 차라리 절 나무로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지금 달리다가 갑자기 나무로 변하고 있죠. 월계수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황금화살 맞은 이 아폴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. 그쵸? 내가 사랑하는 만약에 요한이가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나무로 변하면 난 쓰러질 것 같아요. 나 정말 같이 죽고 싶을 것 같아. 그런 심정인 거죠, 여러분. 요한이가 누군지 아시고 지금 있는 거죠? 네. 아무튼 그래서 이 아폴론이 나무로 변한 저 다프네를 잊지 못해서 앞으로 영광된 자리에 당신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월계수관을 씌워주겠소라고 하죠. 네,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이나 이런 거 우승하면 월계수관을 그래서 씌워주는 거거든요. 네. 자, 이제는 아까 이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하고 남매지간이라고 했는데 누가 더 위에일까요? 응?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동시에 나오진 않잖아요. 태어날 때 1초라도 빨리 나온 애가 있었겠죠. 누가 나왔을까요? 아르테미스. 그렇습니다.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났습니다. 왜?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나갖고 엄마가 아폴론 낳을 때 산파 역할을 해줬다고 하거든요. 네. 아니 지도 피덩일 텐데 산파 역할이요? 네, 여러분 신입니다.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네,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산파 역할을 하려면 먼저 태어났으니까 가능했겠죠. 자,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던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누나였었습니다. 이 아르테미스가 나올 때는요, 잘 보시면 이렇게 사슴이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관을 쓰고 나옵니다. 이렇게. 딱 느낌 딱 오죠. 네, 확실히 만화가 더 캐릭터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아까 태양이었던 아폴로는 양이잖아요. 그래서 좀 밝고 긍정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달은요, 음이기 때문에 약간 우울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저 아르테미스가
몇 안 되는 처녀신이거든요. 그래서 좀 까칠해요. 까칠하고 성격도 좀 성깔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오베의 14남매 보복 응징 이야기라고 써져 있죠. 아까 이 남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잖아요. 그런데 이 니오베는 딸 7, 아들이 7이나 됐습니다. 그런데 이 14남매가 너무너무 잘난 거죠. 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못지않게 미모도 되고 능력도 되고 했던 거죠. 그랬더니 이 니오베라는 이 왕비가 너무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. 내가 레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? 나는 아들도 7, 딸도 7이야. 쟤 기껏 해봐야 아들 하나, 딸 하나잖아.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. 헉! 신들은요, 여러분,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입니다.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. 네. 그래서 아들, 딸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. 내가 저 니오베 때문에 못 살겠다. 니네가 좀 어떻게 해다오. 그래서 쟤 또 아들, 딸이 다 활의 신이야. 활 들고 갑니다. 복수해주겠다고. 그런데 그렇게 왔다면 니오베가 죄송해요,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거를 니오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먼저 처음에 아들 7을 활로 다 쏴 죽였습니다. 그러면 죄송해요,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니오베가 이러죠. 괜찮아, 아직 나에게는 딸 7이 있어. 헐, 미친 개죠. 그래서 그 딸 7마저도 다 쏴 죽입니다. 마지막 막내딸 하나 남았을 때 얘만큼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이미 늦었죠. 왜? 활 시위는 당겨졌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14남매가 다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. 여기 써놨죠? 살해당하는 니오베의 자식들. 그래서 자랑질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네, 특히 신들한테는. 네, 자, 여기에 벌거벗은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 중에서 누가 아르테미스일까요? 그쵸? 아우, 안 주무셨네요. 감사해요. 여기 초승달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. 이 악타이노는요, 그냥 저 목욕하는지도 몰랐어요. 그냥 어느 날 친구들이랑 사냥개 데리고 사냥하러 왔다가 정말 우연히 이 아르테미스 일행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. 그러면 빨리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이쁘니까 계속 봤겠죠. 제가 아까 뭐랬죠? 아르테미스는 성깔이 있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얘를 사슴으로 변신시켜 버리죠.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저 악타이우는 사냥하러 왔었잖아요. 자기가 데려온 사냥개한테 물어뜯겨 죽습니다. 네. 다리아기는 좀 섬뜩한 게 많고 좀 그렇죠. 달은 약간 그래서 우울하고 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수성으로 넘어가는데요. 전 개인적으로 이 헤르메스를 제일 좋아해요. 신들 중에서. 왜 좋아할까요? 응? 명품. 제가 약간 그런 취향은 아니라서요, 여러분. 젊어, 일단. 헤르메스가 가장 어린 신으로, 젊은 신으로 나오고, 얘는 또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, 그런 면이 전 되게 마음에 들어서, 네. 잘 보시면 얘는 날개 달린 모자, 요 카두세우스, 뱀 2마리 올라가는,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까지. 그래서 헤르메스는요, 딱 보면, 헤르메스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. 자, 얘는요, 마이아와 제우스 사이의 아들이었죠. 얘도 또 탄생 비화가 있는데요. 네, 설명드릴게요. 너무 귀엽게 잘 그려놨죠. 딱 특징이 딱 드러나죠. 누가 봐도 가장 젊고 빠릿빠릿하고 영리한 젊은 신. 자, 아까 얘기했던 지팡이, 날개 달린 신발, 모자까지 얘는요, 워낙에 머리도 좋고 영특해서 제우스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겁니다. 이 헤르메스가 태어난 그날 또 사고를 하나 칩니다. 태어난 그날 심심해서 소를 갖다가 50마리나 잡아가지고 신들한테 선물을 줍니다. 탄생기념 선물이었나봐요. 그렇게 신들한테 소를 다 한 마리씩 바친 다음에 요람으로 와서 또 다시 응애응애 하고 누워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아폴론이 벌 받느라 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폴론이 소가 50마리가 없어진 거예요. 아니, 제우스한테 혼나게 생겼죠.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. 소 50마리가 없어졌어요. 내 생각에 이 헤르메스가 훔쳐간 것 같아요. 하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우스까지 데리고 왔더니 헤르메스 뭐 하고 있었죠? 요람에서 응애응애 하고 누워있는 거죠. 야, 일어나봐. 다 뽀록났어. 빨리 일어나봐. 응애응애. 야, 일어나봐. 빨리. 이래갖고 아이, 들켰네. 이러고 탁 일어났더니 아니, 근데 이미 신한테 갖다 바친 소를
죄송한데 아까 드린 거 선물 드렸던 거 다시 주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똑똑한 헤르메스가 지나가는 거북이를 얼른 잡아갖고 여러분 아폴로는 음악의 신이기도 했다 그랬죠. 아폴로는 구워 삶을 악기를 하나 만듭니다. 어떤 악기였을까요? 아, 네, 컨닝 안 하셨네요. 여기 보면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데 사실은 리라였어요. 여기 보면 리라가 아니라 바이올린을 키는 걸로 잘못 그려놨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리라의 음색을 들려줍니다. 헉! 아폴론 그 소리에 반하는 거죠. 어머, 그게 뭐야?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? 그럼 내가 소 훔쳐간 거 다 퉁쳐줄게. 이렇게. 그러면 헤르메스 어떻게 했을까요? 네, 좋아요. 이렇게 했을까요? 한번 튕겼을까요? 그렇습니다. 왜? 상업의 신이죠. 만약에 그때 되게 순조롭게 네, 바꿔줘 이러면 아폴론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?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. 하지만 헤르메스 상업의 신답게 아, 내가 손해보는데 이거 되게 귀한 거예요. 막 이러면서 소 50마리와 퉁쳤다는 이야기가 있지요.